안녕하십니까? 로지솔 물류TV입니다. 오늘은 피터 S. 굿맨의 저서 공급망 붕괴의 시대를 토대로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글로벌 공급망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거대하고 복잡한 흐름이 우리 일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휴대폰 신제품을 사려고 예약했는데 배송이 지연되거나 마트에서 자주 사던 과일 야채가 없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변화도 사실은 세계 곳곳의 물류망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의견이 떠오르신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과 취약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뿐 아니라 출근할 때 타는 자동차까지 그 부품 하나하나가 어느 한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전자레인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세부 부품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만들고 특정 칩셋은 미국이나 대만에서 설계한 뒤 결국 한국에서 최종 조립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대형 이슈가 터지면 어디선가 부품 수급이 멈추거나 컨테이너선 운항이 지연되어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일이 연기됐다거나 중고차 가격이 유독 올랐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 모든 현상 뒤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수에즈 운하가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막혀버린 사건은 공급망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운하 한가운데서 거대한 배가 움직이지 못하자 전 세계 물류 스케줄이 일주일 이상 꼬여버렸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하루 90억 달러에 달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작은 변수가 곧장 우리 일상의 물가와 배송 시간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동시에 취약한지 실감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부상 세계의 공장이 되기까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조 현장 근처에서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한꺼번에 조달할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이 뒷받침해주며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예만 봐도 설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일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은 한국이나 대만, 일본 등에서 생산한 뒤 조립은 중국에서 이뤄집니다.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되면 전 세계 시장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더 간소화하기 위해 아예 중국 내에 반도체 패키징, 배터리, 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우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조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기란 쉽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제조 공정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세계가 중국의 부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결국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기업이나 국가는 만일 한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생산 중단이나 수출입 규제 같은 돌발 상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의 한계, 효율성의 역설.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은 재고는 곧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필요한 부품을 필요할 때 딱 맞춰 공급받아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전략이죠. 과거에는 이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우수한 경영 혁신 사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재고가 거의 없는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반도체나 특정 소재가 부족해 자동차 출시가 지연되면서 신차가 안 나오니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지진이나 태국 홍수 때도 현지 공장이 멈추는 순간 글로벌 전자 자동차 업계가 연쇄 타격을 입었던 사례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기업들은 생산 효율만을 좇기보다 일정 정도 재고를 확보하거나 멀티 소싱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유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전자제품이 동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상품 가격이 원인 모를 이유로 크게 오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새로운 무역 전쟁의 서막. 미국과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기술, 안보, 무역 문제로 치열하게 대립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술 유출을 막겠다며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첨단 기술 기업 제재 등 강경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 모든 생산 거점을 둘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분산하거나 자국으로 돌려오는 리쇼어링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업과 개인 소비자들에게 이는 새롭고 더 발전된 제품, 기술을 제공할 기회이지만 동시에 세계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 리스크 분산 전략.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잇따르자 기업들은 한 나라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인도의 아이폰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베트남에서도 일부 공장을 운영하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역화 전략도 모색합니다. 이를테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최대한 그 지역에서 소비해 장거리 운송을 줄이고 탄소 배출도 낮추는 방안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한 식품을 빠르게 구입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망 다변화는 최종 소비자에게 더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이전보다 생산 원가가 높아지거나 제품 출시 일정이 변동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 더 비싸지거나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기회와 도전. 한국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이 세계적 수준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핵심 산업일수록 중국의 생산 인프라를 많이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미국과 베트남 등의 반도체 전자기지 투자를 늘리고 LG나 현대차 그룹 역시 유럽, 미국 시장에 공장을 세워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해외에서 생산해오는 제품이 더 빠르게 혹은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니 좋아질까 싶지만 한편으론 예상치 못한 관세나 환율 문제, 그리고 중국 시장 내 수요 변동이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약해지면 국내 기업의 수출 구조나 가격 경쟁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개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자립도 강화와 동시에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미래를 위한 준비. 피터 S. 굿맨의 공급망 붕괴의 시대는 당장 내일 장 보러 갈 때 마주치는 상품 수급 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가격 변동까지 전 세계가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이런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인 소비자들은 더 민감하게 제품 가격, 품질, 배송 기간을 체감하게 되고 기업들은 어디서 누구와 협력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훨씬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로지솔 물류TV가 더욱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로지솔 물류TV는 우리가 사용하고 먹고 입는 모든 것들 뒤편에서 돌아가는 공급망과 물류 현장을 분석해 일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